안녕하세요. 콩무니오 상투룸 독서 모임 제2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선영 작가님의 여백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작가님 인사해 주세요. 네. 만나면 길에서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작가라고 네. 하면 어색하니 그렇게 안 부르기를 바라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함께 해주실 분들. 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고 싶은 배나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저 나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디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독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다 닉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닉네임으로 해요. 새로샘이에요. 닉네임이 새로샘. 새로샘? 네. 의미가. 의미가. 항상 새롭게 샘이 솟아난다 해서 새로샘. 좋다. 네. 딱 어울리시는 닉네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책을 다 읽어 오셨잖아요. 그죠? 배나미님부터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소감을 약간 키워드의 나열? 그리고 제가 제 버전으로 닉네임을 적어봤어요. 첫날 뵀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작가님께 경남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경남이. 그게 뭐냐면 경험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경이, 경이로움을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경이로움을 알아보는 눈을 사람들에게 글로 너무 잘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다 라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주제 넘게 닉네임을 한번 지어봤고요. 아까 닉네임도 좋았는데 여기 닉네임도 좋네요. 두 번째는 이분은 사랑의 범람, 넘친다. 사랑의 범람 이런 키워드가 떠올랐고, 맞아요. 그리고 엄마의 밥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가 되게 자연스럽게 글에서도 나오는데, 엄마의 밥상 하면서 나는 아이에게 엄마의 밥상을 차려주고 있나? 뭐 이런 이제 성찰하다가 나는 엄마의 책상을 차려줬다. 대화보다는 각자의 자리에 책 보고 있어요. 한때는 그게 되게 좀 미안하고 좀 속상한 마음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엄마로서. 근데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밥상은 차려주지 못했으나 엄마의 책상은 줬다. 이러면서 조금 자위를 해봤다고 할까요? 네. 키워드의 나열, 정직. 있는 그대로를 참 잘 이렇게 봐주신다. 발효. 뭐 음식도 발효의 음식이 굉장히 좋잖아요. 건강에도 네, 좋고 그렇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한데, 이 작가님의 눈으로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패턴, 동일한 일상이지만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그것이 익어가는, 그래서 요게 우리에겐 책으로 왔지만 귀한 그 명품 된장 같은 느낌? 그리고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평범한 것에서 그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느끼는 그 감정을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걸로 꽉 차 있어서 읽는 내내 굉장히 기뻤어요. 어머,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 정성이라는 단어에 진짜 정성을 만났다. 이렇게 제 소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에 넘치는 소감이신데요. 역시 독자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폭넓게 쓰지 못했지만 읽는 분이 이렇게 또 스스로 해석하셔가지고 독자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잘 보신 것 같고. 근데 우리 그러면 나디아 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세 가지로 보여졌는데, 일단 네, 일상의 발견이 굉장히 좋았다. 남다른 통찰력이 있으셨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여행의 즐거움.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 그 중국의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 일상과 여행과 음식에 대해서 잘 버무려서 이렇게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네. 맞아. 주부로서 책에 쑥 빠져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또 좋았고, 네. 그리고 또 일상 속에 고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버무려서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됐다. 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여백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백이 있어야 아름답다는 거. 네. 그러니까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여백으로 표현을 네. 하셨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수묵화를 좋아하고, 영화도 컬러보다는 흑백 영화를 좋아해요. 왜 그러면 그 흑과 백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검은색도 다 달라요, 사실은. 컬러가 어떠냐에 따라 검은색의 명암이 다 다르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엊그제 이제 뭐 기도회를 가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는데, 반주자의 반주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 반주는 그냥 코드를 치는 거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찬양과 어우러지니까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게 바로 여백의 비가 아닌가. 그래서 그 여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었다. 그리고 일단 또 좋은 문장이 너무 많다. 일물 일어설이라는 말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한 물체나 한 어떤 것의 현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딱 맞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도 뭐 서평이나 영화평을 쓸 때가 있는데, 쓰다 보면은 너무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여기에 맞는 맞아요. 단어가 있을 텐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90%에 가까운 단어를 그냥 쓰고 만족하지 못한 채로, 근데 너무 정확하고 적합한 문장을 너무 잘 쓰셨다. 아, 너무 부러웠어요. 그 감사합니다. 문장력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디아님만의 공감으로 소화해내셨고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소감을 나눌게요. 저는 이 책은 제게 주부라는 타이틀에 여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여백 없는 삶, 여백 없는 주인공만을 떠올리는 삶은 어쩌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근본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겠구나라는 철학을 갖게 하는 그 은근한 울림과 도전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음식을 차리고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돋보였어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때로는 실패와 낙담에 빠져있는 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머니의 가지나물 한 접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신 듯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교회 청년의 고백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타향에서 맛보는 한 상 차림으로 인해 방문한 손님들의 마음이 잠시라도 고향 생각에 적게 하는 풍경들, 이 음식 몇 가지로 인해서 정말 다채로운 삶의 향연들이 우리의 밥상머리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문장가네. 읽는 내내 저도 행복한 미소와 때로는 뭉클하고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차리는 분들이라면 모두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리디아님이나 우리 삼둥이님이 저의 여백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여백을 그냥 빈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석을 미처 건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 삶에 조금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 삶에 그냥 그 여백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나도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 자체가 이제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도정환 씨의 여백이라는 시를 읽고 나서
그 시에 잇대어서 제 삶을 해석한 건데 이렇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해석한 제 삶에 대한 키워드인 거죠. 그 제 주부나 제 삶에 대한 키워드를 저는 여백, 그러니까 누군가의 존재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 나는 그렇게 존재해왔다. 이제 이렇게 제 나름의 인생을 해석한 건데 그 해석을 잘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베나미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 사이에서 어느 순간 나한테 찾아오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기쁨의 순간들. 그게 이제 제 책 안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에요. 그 시간의 발효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쓴 거거든요. 사실 문장력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느낀 걸 그 순간에 건져서 그냥 이제 쓴 거거든요. 뭐 파 다듬는 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 지루하고 시간 죽이는 일 아니야. 그러면 이게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럴 때 내가 책 한 권이라도 조금 깊은 독서를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 이거 파다듬고 마늘 까고 이거 뭐지 지금 시간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시간 속에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시간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딱 그게 있어요. 그 찰나가. 그래서 그 기쁨에 관한 정의를 제가 되게 동의하고 또 경험적으로 또 동의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이 기쁨이 삭제되면 상당히 위험한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오직 의무만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만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뭐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바로미터가 내 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시는데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돼. 아, 그래, 너무 이거 귀찮고 싫어. 해버리면 저는 그냥 안 해요. 이 안에 조성되는 기쁨이 있어야 하지. 그랬을 때 느끼는 피로감은 사실 어쩔 때는 0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큼 피로감을 느끼는 일인데 10만큼만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쁨이란 키워드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감사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또 읽으시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디아님부터 나눠주실까요? 이 시간 제일 제가 궁금해요. 23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정신없는 시절을 보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시절이었다. 이거에 대한 아주 격공이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고 25페이지 성취와 결과가 하나님의 잣대는 아닐 것이며 이 작은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다는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문장 많이 공감이 되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여백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충만한 삶이었음을, 돌이켜보니 허덕이는 일상이 아니라 누리는 일상이었음을, 돌이켜봤을 때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33페이지 시간은 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무르기도 한다. 시간의 발효, 전업주부의 시간은 바로 이런 것이다.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마늘 깔 때 느껴요. 앞으로 마늘을 까야겠다. 깐 거 샀는데 맨날. 그러니까. 그리고 40페이지 좋든 싫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이야기들이 지금의 존재를 살아오게 했음을 인정하는 것, 틀어지고 왜곡된 생각과 태도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또는 그녀만의 이유를 살피는 것, 그리고 토닥이고 품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시인 정현종의 시어를 빌린다면 환대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품이 넓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또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그래서 저는 또 요즘에 환대라는 단어에 좀 꽂히긴 했거든요. 환대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일까 이런 것들을 또 나랑 엄청나게 다른 남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달라 남편. 자식 45페이지 놀라지 않고 누군가의 허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생 좀 아는 아, 사람이다. 이거 발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문장들이 이거 정말 잘 쓴 아,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쓴 문장이거든요. 오. 경험에 의해서. 근데 맞아. 이 문장을 누가 발견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네요. 55페이지에 보면 이제 종교 개혁자가 죽음 직전에 우리는 모두 거지다 진실로 했을 때 정말 저도 거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진짜 미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죄에 민감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묵상들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58페이지 중간 두 번째 단락에 나는 한동안 이 기분을 붙잡고 치닫는 데까지 가보았다. 지나치게 경계하고 싶지 않았다. 부정적일 뿐이라고 팽개치고 싶지 않았다.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이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힘들 때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직면하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 밑에 단락도 이 문장이 딱 마음을 찔렀는데 다 인생이다. 네, 맞아요. 이게 딱 마음을 쳤어요. 네, 네. 명함 모두가 다 인생이죠. 네. 사람들은 다 명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게 어우러지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서 이제 김밥에 양배추나 양파를 네. 넣는 그 팁, 그리고 네. 크리스마스 때 팥죽 네. 먹는 것도 저 이제 해보려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37페이지에 그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데뷔하셔도 될까? 시 써서. 김치 생각이요? 네, 김치 생각이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연 미안하였네라 어제는 종일 나만 돌보느라 미안하였네라 김나는 하얀 밥에 김치 한 가닥 올려 배불리소 이웃사람이여 내 붉은 가슴도 여기 물들었으니 이거 진짜 예, 실제로 이것도 제 그 정서의 경험인데 제가 이날 김치를 한 3종류를 담았어요. 이게 김치 담으면은 이런저런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껏 너무 지금 내 일만 너무 바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네.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에 내 붉은 가슴도 여기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치의 그 빨간 네. 것에 네.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게 이거 좀 놀라운 비유예요. 감사합니다. 굉장했어요. 144페이지 김현승 씨의 책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김현승 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플라타너스도 네, 너무 좋아하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반갑게 네. 또 봤고 155페이지 하나님의 시선은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에게 향해 있다. 네, 네. 이 부분도 제가 많이 공감을 했고 그리고 170페이지에 엄마랑 만난 거 먹고 엄마 살아온 얘기를 한껏 들어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과거를 내가 네. 얼마나 알고 있나? 네, 네.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과거를 아는 것인데 네, 네.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모님의 과거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 저도 몰랐어요.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살아계실 때 왜 안 물어봤나. 맞아. 네, 소설책 한 권이 나올 텐데.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고 또 이제 남편과의 그런 사랑의 네. 언어에 길들여지는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는 180페이지에 사랑은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 문장을 누군가 발견해 주시기를 되게 기다렸어요. 제가 네. 저 말씀 나눈 때 주일날 그 문장을 이야기했어요. 제 나눔 속에 선생님 책을 인용을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나왜 못 알아챘지? 와, 다 발견해. 아니, 선생님 안 계셨잖아. 그냥 안 오셨잖아. 못 나 안 왔을 오셔가지고. 때. 네. 그래서 누군가 이 문장을 발견해 주기를 되게 바랬어요. 193페이지에서 살아가지만 죽어가는 이 역설은 아마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장치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다는 부분도 느꼈고 197페이지 남들은 지지 않는 짐을 나만 진 것 같은 네. 외로움과 고통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도리어 이런 것들이 고귀한 정신을 알아차리는 수원이 된다고 네. 했다.
고통 속에서만 그런 고귀한 정신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 책이 또 좋았던 점은 일상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것인가를 느끼게 했고, 그리고 201페이지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일상은 환기된 일상, 재해석된 일상이다. 여행 갔다가 집에 왔을 때 그 일상이 또 새롭게 느껴졌는데, 환기된 일상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 반드시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 곁에 둔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라도, 집에서만 마시던 커피를 제법 분위기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마셔보는 일이라도 의무와 당연에서 벗어나는 일, 해볼만 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연결됐던 그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라고 일본 배우가 네, 많이 봤어요. 보셨구나. 그래서 그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또 평론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익숙해 보이는 일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새로이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또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파울로 코엘료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그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영화 평을 쓴 내용 중에 일상에 대해서 썼던 단락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상은 되풀이된 듯 보여도 조금씩 다르게 펼쳐진다. 새벽빛에 물든 도시는 매일 새롭게 아름답다. 날씨가, 태양의 각도가 시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출근하는 차 안에서 즐겨 듣는 카세트 테이프에선 날마다 다른 음악이 흘러나온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늘 가는 장소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 않은가. 어쩌면 일상은 매일 똑같다는 말보다는 새롭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이 일상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20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현실을 고착화시키지 않는 것, 수많은 현실에 대한 상상. 네, 이 부분도 이제 문학을 읽는 이유가 상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신앙인들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있었거든요. 여행에 대한 저의 해석 거죠. 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 문장도 발견되기를 바랬어요. 그랬구나. 네. 네, 그리고 217페이지에 그 첫 번째 단락 그 마지막 문장이 자연에 대해서 정복하여 오만방자하기보다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222페이지 겨울의 나목에는 늘 눈길이 머문다. 저도 겨울나무를 좋아하거든요. 잎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그 나무 가지가 그림 같아요. 한쪽에 하늘가 어우러질 때. 그런 것들을 또 공감하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227페이지 세월은 흘러 내가 어둠에쯤 있는지 흥분한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나무들이 큰 위로였다. 228페이지 마지막 줄에서 한 번도 목적이 되지 못한 거리의 수많은 것들, 목적이 되지 못해 무심했던 것들에게 눈길을 보낸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238페이지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언어로 매일 나를 떠나보냅니다. 매일 오늘과 이별하는 것, 끝에서 서보는 것. 그래서 그 30즈음의 가사가 떠올랐는데 이제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 가사가 떠오르고 하면서 참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야, 진짜. 네, 책 하나를 다 훑으셨어요. 그러니까요. 한 문장 아니었어요? 네,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네요. 겹쳐도 느낌은 맞아요, 다르니까 맞아요. 나누면 좋겠네요. 맞아요. 지금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밑줄 친 그 영역이라고 할까요? 거기 단락이 비슷한데 약간 밑줄 치는 데가 약간 비껴가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랬어. 그 요번에 배나미님의 그 색깔로 본. 일단 문장 얘기하기 전에 네. 제 안에 목마름 같은 게 있었는데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이렇게 제 안에 어떤 그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뵀을 때 약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저런 사람 되고 싶어의 어떤 약간 실물을 보는 것 같아. 근데 한 번 보고는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봐도 모르죠. 물론. 세 번을 만나봐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글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기를 잘 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더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을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분보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근데 되게 담백하고 되게 겸손하게 글을 쓰시는 이제 분이 있다. 근데 용양반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조금 자기를 더 이렇게 펼치셔도 좋겠다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받았고. 그런 이야기 또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더 네.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내가 뭐가 생각났냐면요. 삼덕이님 만났을 때 이분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에서 저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몇 번 안 만났어요. 제가 뭐 녹음을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딱 눈치챘어요. 딱 오셨을 때, 그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딱 제가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느끼게도. 근데 삼국이님이 왜 그렇게 조화를 하셨는지 알겠다. 그래서 더 책에 되게 편안하게 이제 오기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를 했냐면, 참 좋은 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라는 건 때로는 질투심이 많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되게 싫어해요. 이 좋은 사람 나만 알고 싶어.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삼독이님을 통해서 좋은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연락 자주 하세요. 전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전 작가가 느껴지는 문장, 멋진 문장보다는 25페이지에 보면 배경이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존재다울 수 있음을, 이 문장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보면 25페이지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하며 다시 정리되는 것, 네. 소형대로 나왔다가 빛을 받고 또다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인생과 다를 바가 무언가. 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제가 이거를 문장을 볼 때 딱 그 단어가 떠올라왔어요. 경의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꽂혀있는 단어가 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양반. 저도 나름은 그게 있는 사람이라고 속으로만 혼자서 이렇게 수줍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양반이 있네, 또 있네? 막 이런 반가움이 있었고요. 그 같은 페이지에서도 손때 묻은 냉장고가 더욱 정겹다. 네. 그러니까 냉장고가 대상이었지만, 이분은 제가 발효라는 단어를 언급했던 것이랑 얘기 맞다는데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렇게 틀어보지 않고 소중하게 이렇게 대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언젠가 나도 저분한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는걸? 이런 기대도 했고요. 그냥 표현들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건 26쪽 같은 경우에도 그 상황이었는데, 가방이 내게 말을 건다. 정말 사소한 건데 계속 대화를 나누시고 그 안에서 거창하게 표현하는 철학이죠. 어떤 세계관이 이렇게 펼쳐지시는데 그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와서 그런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같은 날락에 나는 녀석들의 미숙함은 태산처럼 크고 나의 미숙함은 개미처럼 소소한 듯 그들의 인생살이는 생초짜백이지만 나의 인생살이는 숙련된 조교인 듯 굴었다. 돌아보시면서 약간 성찰하시는 거잖아요. 난 그래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그런 약간은 어린 모습? 이런 것도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그 정직함이 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소유는 배경의 재료이다. 이게 반전이었어요, 역전. 사람들은 이렇게 소유하려고 그래야지만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것을 갖게 되는데, 소유는 배경의 재료이다. 이것도 사실 제가 발견해 주기를 원하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분을 발견한 특징적인 문장인데, 나의 언어로 해석해본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주부들은 남이 해준 밥에 진정 진심이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확게 와닿으면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별밥상이라는 어떤 이름을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 특별함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브랜딩하는, 이게 저는 되게 너무 즐겁고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두 번 대접을 받으면서 그 준비의 재료가 막 특별하게 막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은 음식 정말 베스트 원이에요. 아, 감사하다.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재료가 별게 아닌데.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무한반복 연습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죠. 네. 대접해 주실 때 그 기쁨이 저한테 확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이로운 그 상황과 이 문장이 연결돼서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면 안 돼요. 네. 너무 특별하지 않고 그냥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라 생각이 정말 고수, 내공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바이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이 탁 그리고 머물러게 됐다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노동은 계속된다. 그렇죠.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머물렀다가 진리죠. 그리고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딱 하시는 게 그 단락에 이틀에 걸친 노동이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는 한 번 쓰면 그렇게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단락에 제가 이렇게 썼네요. 사랑하는 자의 시간 계산법은 다르다. 이 문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끄적끄적 했고요. 그리고 전업주부의 시간 계산법은 다르다.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나름 이렇게 바꿔본 거였거든요. 그 전업주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약간 하찮게 여기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문장에서 정직한 그녀의 성실함이 꽉 차 있다. 그녀가 말하는 전업주부는 그리고 그 문단 마지막 줄에 노동의 시간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다. 그죠. 이것도 관련해 주기를 바랬어요. 오늘 많이 나오네요. 58쪽에 보면 나는 한동안 이 기분을 붙잡고 치닫는 데까지 가보았다. 지나치게 경계하고 싶지 않았다. 부정적일 뿐이라고 핑계치고 싶지 않았다.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인데 그 태도가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진 걸 보고서 놀랐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글로 쓰지?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59쪽에 보면 생은 쌓여가는 게 아니라 벗어가는 것이지 싶다. 아까 작가님 무슨 얘기하시다가 저마다 삶의 무게를 이렇게 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게 딱 꽂히면서 첫날 봤을 때 제가 받았던 그 인상이 저 양반 내공 있는 양반인데 근데 굉장히 가볍게 사신다. 해방되셨다. 딱 요 인상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되게 보물을 발견했다. 나 저렇게 가볍게 살고 싶은데 사람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삶은 무거웠으나 그렇게 막 헐헐 나는 느낌 요런 구간에서 약간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그 벗어가는 것이지 싶다가 그래서 저 양반이 그래 보였구나. 140쪽으로 조금 쭉 뺄게요. 부모님의 잔소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잔소리라 칭하지만 내 삶의 방향이 되었던 말들. 그 당시에는 저항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얘기 좀 그만하시지. 소심한 편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고 되게 그 말이 얹혀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능선을 넘어가서 이게 어떤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마를 온전히 품지 못했던 그 시간을 내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도 조급해하지 않고 이 시간을 잘 머물러 보자. 아까 앞에 문장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더 머물러 있었어요. 결국 나의 근원, 부모님의 약점과 허물도 받아들이는 일이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요거 넘어가야 어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썼고요. 180쪽에 사랑은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저한테 그 꽂힌 건 사실 그 다음 줄이었어요. 의지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그렇게 애써보고 노력했던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딱 터닝 포인트를 맛봐서 이제 짐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 분이 할 수 있는 말이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문턱에 제가 살짝 서 있었거든요. 그죠. 내가 이제 더는 못하겠다. 맞아요. 맞아. 나 진짜 속아서 온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왔어. 막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마음도 사실 이렇게 안에 꽉 이렇게 있었는데
그 능선을 먼저 넘어간 분의 괜찮아, 네가 간 길 맞아,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해서 내가 조금 그 풀어헤쳤던 마음을 다시 여미고 그래, 조금 더 가보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문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181쪽에 그의 사랑으로 걸어 들어가기. 여기서 그냥 작가가 보였어요. 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셨구나. 그래서 그의 여상하고도 여전한 사랑의 언어를 읽으며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내가 그의 사랑 속으로 걸어 들어갔음을 확인합니다. 그의 사랑은 나에게 울타리였다. 저도 그 울타리를 맛보고 싶네요. 발견하는 거다. 네네. 사실은 발견했는데 지금 너무 심통이 나가지고 못 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왜 이렇게 했던 게 222페이지. 이것도 나디아님이 읽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삐껴갔어요. 겨울의 날목에는 늘 눈길이 머문다. 옆에 성장을 벗은 나무, 쿵. 누가 이거를 아름답게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 속상함?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멈췄을 때 사람들의 어떤 시야에서 버려진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 되게 안타깝다 그랬는데 이런 걸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또 위로하면서 전 정말 따뜻하고 좋았어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굉장히 가슴에 쿵하고 와닿네요. 성장을 벗은 나무. 저는 가장 우리 밑바닥에 있는 나 자신을 맞닥뜨렸을 때의 그때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적나라함들을 인지할 때, 인식할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정원에서도 나무까지가 이제 아름다운 그 한 그루가 엄청 모든 걸 다 하는 공간이 있어. 그냥 나무 하나 서 있는데 그 공간을 그냥 꽉 차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나무가 벗어서 이렇게 그 선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나무가 주는 그 조형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작품 같아요. 네, 마치 조각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다 벗고 이제 가는 거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 눈물이 날라요. 야, 내 진짜 지금까지 묵던 거 지금 이게 몇 번째냐면은 이게 지금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인가 벌써? 네 번째가 그렇구나. 되는데 너 진짜 제일 감동이에요. 나중에 방송으로 진짜. 들으시면 더 감동하실 거예요. 와, 진짜. 자, 이제 각자의 시선을 너무 잘 읽어주셨네요. 제가 또 나눔을 할 텐데 또 감동 네, 받으셨나요? 있어요. 얼른 읽으세요. 네. 저는 선영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저도 음식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어요. 제가 선생님 곁에서 1년 넘게 지켜보면서 그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어떤 음식을 해오시던지 이 남다른 기쁨, 이 만족감이 항상 넘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음식의 어떤 화려함이나 대단함에서 오는 이 만족감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의 목록들을 보면 물론 정성이 깃든 음식들이지만 평범한 음식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페북에 언젠가 선생님께서 다른 반찬들과 함께 그 옛날 소시지를 붙여서 밥상 위에 올려놓은 사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지? 이걸 올린다고?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건강식도 아닌데 뭐지? 저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 그래서 사실은 지난 1년이 탐구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책을 읽다가 그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하다. 49페이지에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삼도국님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나야말로 음식은 간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무식한 스타일이다. 맞아요. 아하,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유로워진 모습을 봤어요. 그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감자탕을 갖고 썼더라고. 그 어려운 요리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간만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야.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이 맞아. 모든 음식에서 평등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구나. 아, 평등한 만족감. 아. 그리고 차별 없는 음식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었구나. 그 문장 되게 좋은데요. 아, 한번 그래요? 올려주세요. 어. 그래서 사실 저도 요즘 평생 등한시했던 김밥을 주말마다 김밥 복잡하죠. 네, 주말마다 시도하고 야.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좀 내려놓고 어떤 음식이든지 간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커트라인이다. 아주 좋은 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간만 맞추면 되니까. 그럼. 그 감자탕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그 자기, 힘내.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이만한 들통에 진짜 심지어 남았어. 얼마나 많이 해갖고 왔는지. 근데 이게 딱 오자마자 이 음식은 간만 맞으면 된다고. 나 이제 보겠어. 간이 맞았어요? 간 맞았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오랜 세월 저 주부로 또 살면서 음식에 대한 부담감들이 사실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선영 선생님 만나고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을 맞은 그런 기분.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큰 부담을. 그래야지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저는 또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뭘 받으면 반드시 또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농도의 선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대접받고 잊어버리는 음식을 저는 지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사리 나물은 그래서 제가 쓴 글이에요. 수고가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음식이라서 그냥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 음식. 그래서 내가 다시 되갚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음식을 저는 그냥 지향을 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단순 무식한 스타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간만 맞으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게? 제가 그냥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은 간만 맞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그건 기본 아니에요. 간 맞으면 그래도 다 먹을만 하잖아요. 간이 안 맞으니까 맛없는 거지. 고수라서 근데 이렇게 그게 말씀하시는 질린 것 거예요. 같아. 맞아요. 간이 안 맞으면 뭐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예. 그게 또 제일 어려워요. 네, 간만 맞으면 간이 되죠. 간 맞으면 제일 맞아요. 예.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진짜로 사람이 되어가는가 보다. 자식 새끼들이 기껏 키워놓으면 지들이 스스로 큰 줄 알 때가 있는데 나야말로 철이 덜 든 사람처럼 혼자 된 듯이 부럽다. 그런데 이제와 확인하는 것이다. 나를 만들어준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의 격려를 이제야 의식의 문 앞에 둔다. 어찌 이것들 뿐이랴. 상처마저도 내 인생을 지지했다는 걸 어찌 알지 못하리.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긍정했다는 걸 알고야 말았다. 그래서 오늘따라 막 피어난 봄꽃처럼 내가 사랑스럽다. 언젠가 이 문장들이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닿아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게 위로를 건네준 선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조금 다른데 이런 극적인 순간을 이렇게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저라는 존재가 그분 앞에 다 드러날 때 제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 그러니까 저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 또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때 비로소 마음을 낮추고 다시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봄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그게 몇 페이지죠, 저기? 이거 151페이지. 청춘을 위하여. 151페이지에 네. 있어요. 또 하나는 선영 선생님의 시인데 처음에 몰랐는데 읽을수록 구수하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모두의 시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네. 김치 생각. 9가족 먹거리 중 빠질 수 없었던 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백김치, 두터운 손으로 뒤적거리며 싱거우면 소금 좀 넣어라. 짜면 설탕 조금만 넣어라. 엄마 손에 고춧가루 꼈으니 깨소금 좀 넣어주련? 엄마 생각하며 이제 내가 김치를 담는다. 김치라도 있어야 우리 새끼들 밥 먹지. 엄마 마음 곱씹으며. 고춧가루엔 넉넉함도 한 대접, 새우젓엔 기쁨도 두 국자, 쌀죽에는 느긋함 한 줌, 깨소금 맛깔나게 솔솔 뿌려 버무리고 빨갛게 버무리고. 허리 아픈 순이 엄마 한 보시기, 다리 아픈 철수 엄마 한 보시기, 가슴 아픈 영자 엄마 한 보시기. 미안하였네라. 어제는 종일 나만 돌보느라 미안하였네라. 김나는 하얀 밥에 김치 한 가닥 올려 배 분리소 이웃사람이여 내 붉은 가슴도 여기 물들었으니. 이 시를 대하면서 저는 이렇게 어릴 적 풍경들도 이렇게 반추해보게 되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밭농사로 배추, 열무, 파농사 지으셔서 작가님네처럼 각종 김치 담그시던 모습, 또 밀가루 밀어서 손칼국수 만들어주시던 모습, 또 소풍날 아침 일찍 김밥 싸주시던 모습, 그리고 가마솥 안에 오봉상 넣고 술빵 만들어주시던 모습.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가마솥이 집 한켠에 그대로 있어서 그걸로 두부도 만드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김치 담그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읽으시고 자식들을 향한 마음을 읽어내신 거잖아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그 노고에 깃들인 그 숨겨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게 하는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에서 또 뭐가 좀 더 와닿았냐면 이웃 살핌? 이웃 맞아요. 맞아. 그 보시기 고 그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관찰하고 살피면서 짠했던 마음일 수도 있고 미안했던 마음일 수도 있고 그거를 그 보시 김치에 담아서 그러면서도 되게 생뚱맞은데요. 옛날에는 김치가 되게 어떻게 보면 흔한 음식이고 이게 부담 없이 건넬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김치가 너무 비싸졌어요. 귀한 거죠. 맞아. 귀한 거. 이 김치 담그면 그래서 좀 생각이 나잖아요. 아, 이거 이웃집 그래도 한 보식이 진짜 뭐 많이 담그는 건 아니니까 뭐 한 통 막 들통 이렇게 줄 수는 없지만 한 보식이씩 맛보라고. 이게 여기 앞에 그냥 허리 아픈, 다리 아픈, 가슴 아픈. 이거 정말. 그거는 이제 제가 교회 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뭐 구역 식구도 돌보고 이제 이러니까 뭐 교회 안에는 사실 아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죠. 뭐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실패하고 어디 이제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많고. 좋습니다. 저도 아픈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아픈 사람이었죠 뭐. 김치 얻어먹고 좋았어요. 네. 175페이지거든요. 사랑은 존재의 인정과 격려에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진짜 큰 사랑은 결함을 받아들이는 맞아요. 것이다. 이것도 제가 네. 발견해 주기를 바라던 문장이에요. 그는 인정과 격려는 부족했지만 네. 나의 결함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데는 익숙했다. 네. 이 문장이 좋았는데 이런 결함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랑이야말로 여백이 되는 사랑이 아닌가. 선영 선생님의 그 남편이야말로 여백이 되어주는 사랑을 하고 계시고 그런 사랑을 선생님께서 받고 계신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실감은 안 들었어요. 나지만 제가 진짜 어쩌다 찾아낸 거죠. 그래, 그 아저씨는 나의 결함은 그래도 애써 생각하고 있어요. 발견을 했죠. 그래, 지적질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다른 말로 이제 울타리 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몇 페이지 뒤에 보면은 남편이 이게 울타리가 되어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우리 작가님께 이제 질문을 다들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우리 배나미님부터 저는 질문을. 이제 첫 부분을 읽다가 여백이 당신의 이름표라고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를 설명하시면서 무게를 얻는다. 무게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여백이란 이름표를 쓴다는 어떤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그 얘기, 여백은 이렇게 이렇게 저도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시작을 해서 왜 여백이 무게지? 무게감이지? 이렇게 질문이 들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셔서 질문이 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어요. 존재감이 없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전업주부의 삶을 그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현장에 있는 전업주부 자신들마저도 너무 무의미하다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존재감 없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삶의 무게를 달아주고 싶다라는 것은 당신의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당신의 존재 자체는 그것 자체로 무게가 있다. 네,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게가 좋은 의미, 긍정적인 네. 무게였는데 우리가 네. 이제 선입견 무게라는 거가 무겁다 이렇게 지침으로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죠? 저는 사실은 이 전업주부의 삶은 나라 경영으로 치면 기간산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전업주부라고 표현했지만 전업주부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도 다 길러지고 너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이라는 이름표라도 붙여줘야지 사람들이 이걸 의미롭게 생각하겠구나. 네, 당신의 자리는 충분히 가치롭고 의미로워요. 라는 의미, 그런 무게를 달아주고 싶었던 거죠. 독서 모임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인상 깊은 책, 네, 권하고 네. 싶은 책이 네. 있다면 무엇일까? 이제 올라온 질문을 보고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딱히 인생책이다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책마다 제가 얻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생각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랭키 누구가 지은 건데,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독서들을 했는데, 진짜 네. 랭던 길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좋다. 제가 항상 추천하는 그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스카펙 이제 시리즈 한 5권, 뭐 거짓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즈예요? 네, 한 5권 정도가 이분 시리즈로 그냥 뭉탱이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사람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새로운 정의는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부부가 딱 나뉜대요. 한쪽 부부는 애들 다 키우고 정말 연애하듯이 정말 이제 더 사랑을 이렇게 돋우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고 진짜 완전 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있대요. 이제 왜냐면 공통의 미션이 없어졌잖아요. 자식이라는. 그래서 각자. 근데 사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은 각계전투로 돌아서는 부부들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다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
내려놓는다는 단어로 표장을 해요. 저는 사실 이게 동의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되겠는 거를 나는 포기했어. 근데 그 포기라는 말에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네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그러면 사실 부부가 아닌 거죠. 애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스카펙의 말을 빌려서 쓴다고 한다면 그가 성장하기를 포기해버렸다. 나도 나의 성장을 포기했고 그의 성장도 포기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럴듯한 언어로 합리화시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부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막 논쟁도 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막 제가 30대, 40대니까 언니들이죠, 전부 다. 언니들, 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언니들은 항상 그 경험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너도 살아봐. 막 이렇게. 너는 나만큼 안 살아서 그래. 완전 그게 계급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배나님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 애쓰고 그러니까 사랑은 완성된 채로 오지 않고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가 보다 그 말씀하시면서 정말 애쓰고 근데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아닌가 보다 막 이런 순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양들을 돌보시면서도 그러시겠지만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런 순간이 와요. 이제 더 이상은 이거 아닌가 보다. 그 엄청난 절망이 오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절망을 경험을 했어요. 저 사람과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구나. 그럼 나는 끝까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의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엄청난 그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갔을 때 다시 이제 그분이 나한테 묻는 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미 답을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셔. 맞아. 그래서 그때 어떤 전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결국에 우리한테 주신 공통된 사명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의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를 그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런 여정 가운데서 그 글이 이제 나온 거예요.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네. 또는 좌우명?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끼 밥상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경작한 농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유통시킨 유통업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뭐 소매로 이렇게 해다가 또 가장 가까운 구입자들에게 고객들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재료를 내가 사다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쌀 한 톨에도 나 혼자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때가 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밥 한 끼를 먹어도 연결되어 있다. 나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하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떠시냐면요. 한 아이가 자라났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다 키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그런 내용의 시예요. 이거 읽어드리고 싶은데 밖에 나가면은 나무 보고도 엄마 엄마 그러고 뭐 저기 강아지 보고도 엄마 엄마 그러고 엄마 막 이러고 이거 누구 보고도 또 엄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운 언어가 이제 엄마니까 엄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시인은 그 아이 그 엄마 하는 소리를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너무나 많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플립도 그 아이를 키운 거고 저 강아지도 아이를 키운 거고 저 하늘도 아이를 키운 거고 저 토양도 아이를 키운 거고
나 혼자 키운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수많은 것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를 보고도 우리 모두는 사실 연결되어 있다. 나 혼자 뭔가를 한 게 아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전 세계 인구들 중에 7번만 거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애들한테도 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밥상머리에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 밥상을 눈앞에 두지만, 그러나 이 밥상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자연 환경을 주셨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분은 경작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모든 사람의 수고를 지금 우리가 먹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부러 애들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안녕 기독교라고 책을 쓰신 김정주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픔을 모른 채 좋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눈치 없이 밟기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밝은 신앙은 본인에게는 태양처럼 밝고 좋겠지만 타인에게는 그늘처럼 어둡다. 명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슬프면 안 되고,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독교인은 그냥 에너지 빵빵해야 되고, 이렇게 글루미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어떤 제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기독교인이 명심해야 할 가장 큰 키워드는 전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결될 때만 일으켜지는 스파크고 시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연결을 가장 강력하게 시키는 게 저는 슬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얻은 답은 그냥 그거예요. 그 슬픔이 사람을 가장 강하게 연대시키는 창구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북토크 할 때마다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저는 슬픔을 기억하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억을 해야지, 밝기만 한 신앙을 자기는 태양처럼 밝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아래는 사실은 너무 그늘처럼 어둡죠. 예전에 우리가 막 못 먹고 너무 슬픔이 머리 위까지 차올랐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희망과 밝은 것이 필요했죠, 그때는. 왜냐면 그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서는 그 이웃의 슬픔을 아는 거.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연결시킨다, 저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접착제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네. 아이들도 거의 다 키워내시고 군대도 보내셨어요. 지금은 자유의 시간을 누리고 계신데 앞으로 작가님의 그 삶의 계획들을 네. 또 듣고 싶고 이제 막 주부의 길로 들어선 새내기 주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내기 주부들, 그것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조금 달랐던 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저는 그 시간을 한 번도 소비적인 시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자기가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고 또 자기가 소비되기만 하고 생산되지는 않은 시간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도 못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매몰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뭐 이제 뭐 사회적인 능력이 없어서 전업주부를 하던 아니면 사회적인 능력이 있지만 잠시 전업주부를 하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해야 하든 그거는 성장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해석의 눈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야. 다른 사람의 해석은 중요하지 않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한 아이를 키워낸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 하나를 길러내는 건데, 그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저는 사실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런 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전업주부가 다 사라진 세상 소설로 막. 네. 재밌겠는데? 아니, 그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소설인데,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내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눈을 반드시 갖고, 그다음에 그거는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누가 인정해주지 않지만 생산자로서 당신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획은 페북에는 자주 쓰지만 아까 선생님도 환대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환대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이에요. 정원을 좀 꾸미고 그곳에 한 끼 얻어먹고 가도 생각나지 않은 밥상. 예를 들면은 텃밭에 상추 있는데 상추만 뜯어다가 대충 묻혀가지고 그냥 김치 하나에다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손쉬운 공간 꿈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계속 글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아이템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2가지 컨텐츠가 있어서 그거를 책을 계속 쓰고 싶고, 만약에 이제 제가 정원을 가꾸게 되면 사실 정원과 식물에 관한 책도 사실 쓰고 싶어요. 네, 써서 이 정원과 식물이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사실은 글쓰기 공동체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글로 소통하는 분들은 굉장히 가까워지고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글로 가까워지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느슨하게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뭘 하고 싶냐면 저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길어 올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글에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써놓고도 썼는데 미처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자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발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발견한 것을 되돌려서 그 글을 쓴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은,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죠. 질문 많이 하는 거 말고 질문 잘하는 사람. 네, 질문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직면하게 하는 질문. 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바라는 거는 결포 청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막 결혼을 한 이제 새내기 주부들도 있을 테고, 엄마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영 선생님의 이런 자세와 태도, 사람을 대하고, 음식을 대하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부학교나 엄마학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쉬어가는, 쉼을 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엄마학교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아, 뭐 배울 거 없어요. 저한테 뭐 배울 게 있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사람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평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좀 자기로 그냥 비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제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제 음식 해갖고 가는데 항상 만족스럽게 막 제가 해갖고 그게 막 제가 막 이렇게 맛있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음식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음식 그렇게 막 대접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별로 맛이 없을 텐데 이거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담을 갖지 않는. 예, 맞아요. 그 부담을 별로 갖지 않아요. 예. 아니, 뭐, 어쨌든 우리가 혼자 먹는 밥보다 어떻게 이렇게 김치 한 쪽이라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책 읽고서 이렇게 얻은 것 중에 팁이 뭐냐면, 어느 날 힘들었어요. 집에서 있는데, 그 선생님 그 갱년기여가지고 그 했을 때 그냥 일어나서 그냥 무조건 하는 얘기하셨잖아요. 부엌에 가가지고 그냥 묵은 때 찌는 때 팍팍팍 닦으면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부엌이 밝아지고 이렇게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면서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고 맞아요,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단순 노동하세요. 그런 게 단순 있더라고요. 노동. 단순 노동?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단순 네. 노동이 전 정말 단순 노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뜨개질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거나 이럴 때 뜨개질. 마늘 깔기. 근데 진짜 그 단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의 경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헛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단순 노동할 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에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효용 때문에 막 뭔가를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데 그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고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정말 수도원이 아니라도 수도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주부 권태기 탈출기도 처음에 가장 그 저항이 없는 일부터 마늘 까기부터 해라. 마지막 소감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마칠게요. 저는 원래 한 줄 평? 약간 이렇게 해서 준비해온 게 하나 있었는데 와. 지금 얘기 들으면서 하나가 더 생겼는데 집에서 책 읽으면서는 이렇게 써봤거든요. 그녀는 맛이 있다. 그녀는 맛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는 나다운 시행착오를 통해 채워진 여백. 그죠. 나답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네.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건 어떤 모델 이런 강박 같은 것에서 나오는 그거의 것이 아니라 아까 삼덕이님도 그랬잖아요. 간만 맞으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자유해졌고 또 그게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면서 누군가를 또 해방시키는 이런 게 기제로 작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고 강요된 그런 채워짐이 아니라 가볍게 채워진 여백? 자유한 여백? 이상입니다. 네, 우리 나디아님.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되게 또 색다른 느낌이 네. 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느꼈던 것이 그 자유함에 대해서 네. 새롭게 이 네. 책에서는 잘 몰랐어요.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자유함이 되게 참 중요하고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 자유함이 이렇게 또 영향을 끼쳐서 또 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래서 자유함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또 새롭게 묵상하게 됐고 또 같이 나누니까 더 배가 되는 그 은혜가 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는 사실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주부로서의 살면서 읽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읽으시고 발견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그릇을 배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읽고 발견하고 누리고 내 것으로 하는 데는 그래서 내가 여백이 되는 데는 정말 그것을 잘 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이 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그리고 나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컸고 그런데 나는 놓쳐버린 게 너무 많다. 그런 좀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또 나눔을 통해서 아직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생애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이제는 좀 잘 해석하고 싶고 잘 읽어내고 맞아요. 싶고 그리고 또 그런 여백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죠. 나는 내 삶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빗대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언어로 해석하세요. 이런 메시지인 거죠.
예, 그리고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도 결국에는 배나미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기준,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가졌던 기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가장 본질로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원래 지어주는 모습대로 사실을 성장한다라는 거는 그걸 찾아가는 거고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정말 너무들 깊게 나름으로 이렇게 읽어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모임 하시길 잘하셨죠? 아까 진짜 눈물 나올 뻔했어. 어디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눈물 나올 뻔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박수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녹음하는 걸 의식을 못해가지고 좀 차분하게 말할 걸. 잘 먹겠습니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 혹시 간이 안 맞으면 이런 거를 더 넣어서 드세요. 아, 네. 어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좀 약간 칭찬받은 메뉴예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알밥을 다 좋아하셨어. 이제 묵은 김치를 깨끗이 다 털어서 씻지는 말고 먼저 양파를 볶아요. 양파를 노릇노릇하게 볶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김치를 다져가지고 김치를 같이 볶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달달달달 볶다가 물을 조금 넣고 이제 김치가 푹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넣는 거예요. 물을 넣고 이게 쉬니까 이제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김치가 다 담궈질 때까지 자작하게 부어요. 왜냐면 김치가 이제 충분히 익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알밥의 소스예요. 김치가 쉽게 말하면. 지금 간을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알밥은. 밖에서 파는 알밥들도 이렇게 김치 들어가요?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볶음김치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치만 올려서 먹으시면 돼요. 이렇게. 맛있다. 달걀 노른자 같은 거 하나 얹어도 되고. 맛있어. 근데 이게 다양한 야채가 올려지고 하니까 영양적으로도 한 그릇 더 드셔도 돼요. 드시고. 너무 맛있어. 이거는 주재료는 양배추예요. 양배추인데 이제 양파, 양배추 당근 같은 걸 넣고 해산물을 넣어도 되고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 넣어도 되고 아니면 고기를 넣어도 돼요 대신. 고기는 소고기. 소고기 뭐 아무거나.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먹어보니까 짜더라고 일본 거는. 근데 이게 지금 가스오부시도 간이 있고 데리야끼하고 마요네즈도 다 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간을 안 해요. 그리고서 그냥 붙여가지고 소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것도. 가스오부시랑 같이 드세요. 너무 맛있다. 일본에서 이거 안 드셨어? 근데 이건 이제 특징은 약간 도톰하게 해가지고 겉은 바삭하게 굽고 안은 좀 이제 촉촉하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나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나 간만 맞으면 된다고 했잖아. 이 소스 뿌리는 이것도 사실은 감각이 그 간을 만드는 맞지 않아? 근데 여름에는 이것도 너무 맛있어. 여름에는 오이 부추김치가 아까 드셨던 그 나박김치 있잖아요. 그거는 김치 중에서 최고로 쉬운 김치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비법은 요구르트를 좀 넣어요. 요구르트? 야구르트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야구르트. 그 왜 야구르트 아줌마가 파는 야구르트 그게 약간 이제 유산균이 있어가지고 달달한 맛이 있으니까 설탕을 많이 넣지 말고 그 야구르트 쬐끄만 병 한 개를 넣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간을 해요. 간하고 나서 다 씻은 다음에 나는 이제 액젓을 넣긴 하는데 젓갈도 안 넣어도 돼. 근데 액젓을 감칠맛 때문에 저는 액젓을 넣어요. 그 다음에 소금 간 하면 끝이야. 갈아 만든 배 그 있잖아요. 음료 그것도 좀 넣어도 되고. 그거랑
그다음에 야구르트랑 그다음에 양파, 마늘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갈죠. 갈아가지고 이제 물에 한번 걸려가지고 물만 부수면 돼. 그래서 물 맞춰서 부어놓으면 여름날에는 하루 지나면 딱 그렇게 조금 익어요. 그래서 감자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고 고구마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이거 어떻게 맛있지? 이거 맛있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부치기만 한 거야. 근데 재료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라 뭔가 이상해. 아니 스킬이 안 들어간 거라고. 뭔가 맛이 달라요. 그죠? 그게 좀 다른 걸 거예요. 나도 우리 집하고 다른 김치하고 먹어보면 좀 다른데 그게 매실액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먹는 거마다 다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뭐 전기적으로 막 먹나?